와, 막힌 관계를 푸는 치트키 너. 인생 1회차인 당신에게 너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지난번 너 4-1강에서 많이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절묘하게 끊었죠? 절묘하게 또 다음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헤어진 연인에게 너를 써서 제외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본론 가기 전에 너에 대해서 잠시만 알려드리면, 제외를 하고서 연애 중에도 뭐 이렇게 서로 싸우거나 혹은 막 상대가 입을 꾹 닫고 있을 때 입을 여는 그런 화법으로도 되게 유용합니다. 아시게 된 분들은 다들 신세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연인 관계만이 아니라 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장 생활, 사업까지 너무 긍정적인 영향 많이 받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되게 많이 오세요. 이 너가 원래 유료 상담에서만 알려드린 내용인 거 연장님들은 다 아시죠? 최초로 유튜브에서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 쫙, 그리고 상담 받으셨던 분들도 더 열심히 복습해봅시다. 지난 4-1강 기억나시나요? 너의 기본 사용법은 몇 단계가 있다? 총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처음 1, 2단계가 공감, 다음 3, 4단계가 해결책.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죠. 1, 2단계까지는 4-1강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3, 4단계 바로 알려드릴게요. 속상했지. 오빠도 나 위로해준다고 일도 일부러 더 일찍 끝내고 찾아와 준 건데 내가 오빠한테까지 짜증을 부리니까 솔직히 아무리 날 사랑하는 오빠라도 이건 서운했을 것 같아. 이렇게 너 1, 2단계로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했던 상대의 귀를 살짝 열었다면 이제 우리도 본론을 얘기를 할 때가 된 거겠죠? 사실 진짜 본론은 4단계지만 4단계로 바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주는 단계가 3단계인 대안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3단계는요, 꼭 멘트일 필요는 없어요. 분위기만 반전이 되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 때 자주 쓰는 예시이자 특히 남자분들한테 꿀팁인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자분들은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여자친구가 단 거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평소에 초콜릿 같은 거 챙겨서 조금씩 가지고 다니시면 되게 유용해요. 그럼 뭐 초콜릿이 있으면 어떻게 쓰느냐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보기로 한 영화를 못 봐서 여자친구가 굉장히 짜증이 난 상황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답답했지. 오늘 고르고 골라서 낸 시간인데 놓쳐버렸네. 하고 일단 화내고 있는 여자친구 입에 이거 먹으라면서 초콜릿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자친구 표정이 어떨까요? 화를 내다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이 되더니 우물우물 하면서 이렇게 풀릴 거거든요. 저희 회사 남자 선생님들은 되게 잘 쓰고 있는 전략이긴 하거든요, 여자친구들한테. 아, 선생님 제 여자친구는, 제 남자친구는 단 거 싫어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보통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단 거보단 고기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고기를 먹이면 돼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너 1, 2단계를 막 시전을 하면서 근처 고깃집으로 일단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고기가 한 점 입에 들어가서 내가 우물우물 하면은 또 풀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너가 필요한 상황은 평상시는 아닐 거잖아요.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순간엔 필살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너를 익히고 써보려고 하시는 걸 텐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고 싶지만 내 할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퇴근하는 아빠 표정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1, 2단계를 통해서 잘 공감을 해주고 최대한 상대의 나쁜 감정은 어느 정도 풀어줬다고 해도 그래도 좀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3단계입니다. 이 별로인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별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뭐 재회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별을 인정을 해주거나 나아가서 그냥 이 이별을 선택한 상대의 선택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거나 이렇게만 하셔도 대안으로서의 효과가 성립해요. 이별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전시켜주고 4단계에서 내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별을 여러분 인정하기만 해도 대부분의 단어면 풀려요. 이별이니 재회니 서로 정반대 상황에서 입씨름할 상황이 아니면 상대도 단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별을 어떻게 칭찬을 해주느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이별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꾸역꾸역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잘 지냈을까요? 혹은 더 안 좋게 끝났을까요? 요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도 이별의 좋은 점을 발견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이번 이별을 통해서 여러분도 분명히 배우신 게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별을 통해서 상대 입장에서도 좀 더 편하게 자기 삶에 집중을 해볼 기회가 생겼을 거예요. 비록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이별이긴 한데 긍정적인 면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내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면서 밝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얼떨떨합니다. 그리고 반박하기도 어렵죠. 이별을 하자고 하는 건 자기 의견이니까. 여태까지 1단계부터 자기 입장 공감해주고 읽어주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별 당하고 나서 막 험하게 매달리거나 협박하거나 이별 통보를 받았으니까 되게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이쁘게 이별을 할지라도 이게 정말 내가 잘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얼마나 고맙고 의외고 그러겠어요. 그죠? 이렇게까지 밑밥을 쫙 다 깔아놓고 드디어 4단계에 들어가면 됩니다. 4단계는 대책이라고 했죠. 1, 2, 3단계는 요거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태 여러분이 1, 2, 3단계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겠죠. 요게 그렇기 때문에 4단계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어져야 돼요. 즉, 네 말이 맞으니 내 말대로 하자. 네 입장을 생각해서 내 주장대로 하자. 이런 논리로 펴셔야지 돼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방정리를 잘 안 하는 아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방정리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할게요. 지금 요 구도랑 내가 지각을 했지만 내가 마치 지각을 안 한 것처럼 네가 그냥 날 잘 봐주고 기분 좋게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구도랑 요거는 같은 거예요. 또 너가 이별을 하고 싶겠지만 나는 다시 만나자고 하고 싶은 구도랑 요거도 같은 거예요. 상대랑 나랑 입장이 다른데 내가 원하는 걸 주장을 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아들 방정리 어떻게 시켜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3, 2, 1, 0. 어려웠어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아들, 인생 잘 살고 싶지? 여기 좀 봐봐. 요 집은 너가 존경하는 기업인 누구누구 씨 집이래. 어때? 요런 데서 사니까 일도 잘 되고 이것저것 잘 될 것 같지? 근데 저런 집은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 아무리 도우미분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사람이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오늘은 우리 아들 품격 있는 방이 되라고 내가 아들 양말은 치웠네? 요 방에 있는 것처럼 과일도 갖다 놨네? 맛있게 먹고 나면은 기분 좋게. 뭐부터 해볼래?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잘 살고 싶다는 아들의 욕망을 이끌어내서 결국 방을 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의 의견을 관철을 시키면서 반박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잘된 너라고 볼 수 있겠죠?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말끔한 방일 수 있어요. 지각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마치 지각을 안 했던 것처럼 그냥 연인이 천사처럼 내 편만 들어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회를 하고 싶은 내가 바라는 건 그냥 너가 힘들어서 이별을 하고 싶었든 말든 그냥 재회가 저절로 되는 거겠지만 우리는 요술봉을 들고 있지 않아요. 현실을 살고 있어요. 상대가 나랑 입장이 정반대라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걸 한꺼번에 요구를 하잖아요. 거절당할 확률이 꽤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요만큼 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게 나눠가지고 딱 한 조각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도 기분이 좋으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을 수 있거든요. 재회 역시 마찬가지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요구를 해야 되는 그 한 조각의 모습이 진짜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꼭 너랑 가고 싶었던 데이트 장소가 있는데 너가 될 때 기분 전환도 할 겸 한번 같이 놀러 가줄 수 있는지 우리가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닌데 가끔 연락은 해도 되는지 그리고 뭐 너가 진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 되게 잘 마무리할 것 같은데 혹시 정말 잘 되면 한턱 쏴도 되는지 그리고 너가 뭐 이런 걸 잘 알고 잘 하니까 혹시 일 생겼을 때 이런 건 물어봐도 되냐 뭐 이런 요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서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같이 즐겼던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목록이 다를 거고요. 이 중에서 상대가 기꺼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목록도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 같은 경우는 재회에 대한 거라고 하면 좀 예시가 무의미해요. 뭐 앞에 조금 들어드렸지만 사람마다 상황마다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쉬운 상황이거나 하면은 뭐 괜찮지만 지금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시고 혼자서는 좀 내용을 제대로 짜기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시라고 하시면 그래서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나갈 안내 따라서 진단지부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모르시면 진짜 안 되는 게 너는 정말 치트키가 맞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너무 같은 잘못을 반복을 하면서 말로만 때웠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넣어도 그냥 말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아 얘가 점점 진짜 말로 때우는 기술만 느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진짜 이게 딱 내 상황이다 싶으시면은 넣어도 배우긴 배우셔야 되는데 말로만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때우는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너는 대단한 건 맞아요. 진짜 너만 알고 단어에
공부했던 사람이랑 제외를 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너는 결국 화법일 뿐이에요. 내가 상대의 심리를 모르고 화법만 앵무새같이 따라하시면 내 입에서 나간 건 헛소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너 기본 사용법 1단계를 지킨 건 맞는데 헛소리거든요.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이별해서 행복하시죠? 분명 너 1단계예요. 그죠? 그런데 명백하게 헛소리잖아요. 내가 평소에 눈치가 없는 것 같았다. 상대 심리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진짜 함부로 넘겨짚어 가면서 너어 쓰시면 진짜 위험해요. 일단 상대의 마음, 심리를 읽어주는 게 너인데 핵심 자체를 모르고서 말을 한다는 게 일단 너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너랑 너톡은 달라요. 너톡 같은 경우는 핵심 목적이 상대가 이별을 하고 나를 차단을 했더라도 내 연락을 읽게 만들고 한 번쯤은 날 보러 나올 명분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으면은 여기까지를 뭐 핵심 목적으로 할 순 없고 그냥 한번 이미지 개선용으로라도 보내서 내가 이전이랑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 각인시키는 거,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그 정도? 근데 요거를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너 1, 2, 3, 4단계 외에도 내 매력을 어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안일십을 방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아셔야 돼요. 이별을 했어도 상대가 진짜 무한정 내가 뭐 하나 보낼 때마다 끝까지 다 읽어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내 소식을 안 보려고 이별을 한 사람이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보내는 연락마다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너톡 관련해가지고 난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 영상 추천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 재회에 대한 이해도가 한 50% 이상 올라가셨거든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회는 하고 싶어도 의리되긴 싫으시죠? 그런 분들은 다음 5강을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5강의 주제는 바로 너가 승리자의 언어인 이유거든요. 5강 나올 때까지 너 연습 많이 해주세요. 평소에 본인이 풀기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갈등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1, 2, 3, 4단계가 다다다다 바로바로 나오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너도 일종의 언어라서 왜 영어 공부를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만 쓰고 이래가지고는 입이 안 열리잖아요. 실전에서 너를 잘 쓰시려면 말로도 술술 잘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입으로 연습 많이 해보실게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에다가 질문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보시고 상황 적어주시고 카톡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애의 자격 유튜브 댓글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실 행운의 3인방 어떤 분들인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이벤트 공지 내용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저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공감 갔던 이야기, 깨달으셨던 내용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콘텐츠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다고 주변에 추천을 좀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안녕!